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틸론 이종수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가상화 일상을 변화시키다입니다. 한 네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이제 노멀 하이퍼 워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일상 업무의 변화, 그리고 넥스트 빅띵, 이제 다음 틸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노멀 하이퍼 워크 시대입니다. 이제 하이퍼 워크 작년부터 저희 회사가 하이퍼 워크 시대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철학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의 순간에도 즉시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이제 안전하게 실행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하이퍼 워크 시대에 맞게 이제 기술이 확보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워크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업무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보입니다. 이제 하이퍼 워크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 이제 코로나 시대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생기고 이제 급히 업무를 밖에서 회사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바로 환경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퍼 워크가 이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이퍼 워크는 anytime, anywhere, any device 그리고 DAS라고 생각을 합니다. anytime은 여러분 혹시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아니면은 휴가를 갔거나 했을 때 잠깐 5분이나 아니면 10분 정도 여러분 문서를 잠깐 보거나 어디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잠깐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한 5분 10분 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와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어 이제 뭐 아까 출장 중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친지를 방문했거나 아니면은 여행 중이거나 이동 중일 때 빨리 급히 일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뭐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애니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패드, 휴대폰, 컴퓨터. 그러니까 뭐 어떤 가정집에 있거나 그랬을 땐 컴퓨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동 중이나 이럴 때는 패드나 아니면 휴대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도 그러한 업무 연속성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외부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별도의 서버 구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스가 있을 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다스 환경으로 해서 필요한 VD나 그런 업무 환경을 즉각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기술 파급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anytime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시간이든 이제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적합한 사용자인지 인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디바이스 인증, 그러니까 그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정말 적합한 디바이스인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거기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정말 뭐 바이러스나 뭐 아니면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유출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VDI 업무 환경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저희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링커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PC뿐만 아니고 어떤 안드로이드나 iOS, 맥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이제 웹 링커가 있는데 웹 링커는 그냥 어떤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바로 액세스해서 업무 환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니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디바이스들 다 저희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 포탈, 이제 다스입니다. 다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포탈이 있고 중간 관리자 포탈이 있고 이제 사용자 포탈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급히 어떤 기업이나 서브 어떤 부서가 있을 때 그 부서 환경을 관리하고 그 특정 부서의 VD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웹 링커입니다. 그러니까 뭐 웹 링커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 VD를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용자 포탈에 로그인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따따따 쳐가지고 로그인을 한 후에 VD에 접속을 할 때 이 VD 접속을 하는 순간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백단에 돌고 있는 뭐 액티브엑스라든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가 그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된 웹 링커는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실행했던 화면을 캡처를 한 것인데요. 이제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업무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어떤 프로그램 설치 없이 뭐 그러니까 타블렛이나 아니면은 PC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무 환경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 되냐? 그러니까 투비 왓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VD 접속 컨트롤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선보였던 메타버스 환경에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이러한 그러니까 오피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투비 왓이라고 했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시작일 뿐이고요. 이제 뭐 어떤 다른 언리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러한 오피스 환경을 접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스테이션인데 이제 아주 GPU 가상화 환경으로 아까 대표님 데모에서도 있었는데 GPU를 이제 쪼개가지고 각 VD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D스테이션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3D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D CAD를 사용하는 이제 데모인데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자료 유출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무거운 PC를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데이터를 들고 나가서 데모를 보여주거나 고객한테 보여줄 때 별도의 그런 거 없이 바로 데모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보안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D스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의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뭐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 쪽에 제일 먼저 콜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 백신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러한 콜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도움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상화 솔루션은 보안 솔루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최소한의 VD 보안은 이제 국정원 뭐 보안 인증 확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보안 이제 CC 인증 같은 것이죠. 그런 보안 시험을 해서 통과를 했지만은 지금의 이제 해커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VD 보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D 보안 치하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가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 VD 가상머신 속에서 어떠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메일이라든가 파일 다운로드를 하거나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잘못이 많이 있죠. 이제 부주의하게 이메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메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이트에 뭐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이트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가 이제 아주 유해한 사이트 뭐 해서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 종류입니다. 우리가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설치 프로그램인데 이제 가끔 사이트들에서 이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종료한다거나 어떤 이제 파일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변경을 해서 그거를 우회해서 하는 방법들을 이제 잘들 공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접속입니다. 우리 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원격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가상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세션들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링커 클라이언트입니다. 로컬 PC에서 VD를 붙을 때 클라이언트를 리모트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 툴 같은 걸로 사용을 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 안에 메모리가 뭐가 있고 뭐 해서 그 안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루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국정원 보안 인증 확인 시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드라이버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TOP, TPP, TFP, TNP 뭐 이런 뭐 약자로 했는데요. 뭐 USB 프로텍터, 그리고 프로세스 프로텍터, 파일 프로텍터, 네트워크 프로텍터. 뭐 이름상으로 뭐 잘 알 수 있겠듯이 각 영역에서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USB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USB를 꽂았을 때 그 USB를 인증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해서 그 USB 안에 있는 파일을 리드만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행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프로세스만 실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블랙 리스트로 해서 그 블랙 리스트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에이전트나 프로그램들을 역으로 다른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못하게 역으로 방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FP 파일 프로세스 프로텍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해킹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은 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 이제 파일이나 이런데 뭐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 뒤에 몰래 그러니까 어태치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 프로텍트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공격을 뭐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이 붙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파일 리드 라이트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그 VD 안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고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문제죠. 이제 정책으로 해서 어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를 한다거나 블랙 리스트로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이트로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다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성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보안성은 굉장히 높이면서 사용성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TMP나 TPP, TF 이런 영역에 이런 드라이버들이 적용을 해서 이제 보안성을 높이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저희가 뭐 관제 시스템하고 이런
시스템 접근 전환 권한에 대한 포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뭐 잠깐 데모를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해서 이제 파일 권한을 제어하고 이러한 것들을 각 개인뿐만 아니고 그룹으로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스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각 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가장 높은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학교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정책을 내릴 것이고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이 권한들을 각 반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USB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특정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내려서 그 수업 시간 동안에는 그 학생들이 온전히 수업에만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게 이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한 예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D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로컬 PC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매체 제어 솔루션이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뭐 보안 업체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접점에 있으면서 이러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듣다 보니까 드라이버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형 막연계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UI를 보면은 이제 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뭐 이렇게 로컬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제 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U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 편의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 이제 위에 상급자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밖에 데모를 놨는데 데모의 경우는 그냥 권한은 일단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을 복사를 할 때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바이러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안전한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CDR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최종 확인이 되면은 이쪽 서버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자 인증하고 디바이스 인증, 접속 정책, 이제 파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제 사용자 인증은 틸론에서 접속하는 모든 인증들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OTP 인증, 이제 틸론 저희 사내에 이제 설치된 거에는 OTP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옵션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다 휴대폰에 OTP 설치해가지고 접속을 할 때 OTP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증도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자기 지문 인식을 통한 사용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디바이스에서 접속할 수 있게 통솔을 합니다. 그리고 토큰 인증이 있는데 저희가 멀티 테넌트 기술이 있어서 어떠한 이제 일회성 토큰을 발급을 해서 그 세션에 대한 그 토큰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토큰이 탈취가 되더라도 그 토큰은 바로 익스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굉장히 높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인증이 있는데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을 해서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진 디바이스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사내에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사외에서 접속하는 것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접속 IP도 허용된 접속 IP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접속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만 접속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어떤 iOS, 안드로이드 뭐 이러한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접속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속 지역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접속을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을 이제 원천 차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접속 시간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시간에는
이제 어디에서만 접속을 한다거나 이제 어떤 이러한 가버넌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뭐 저희 센터 브릿지 솔루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할 때 이제 백신 검사나 이제 CDR 무해화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캠 리다이렉션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저희 뭐 경쟁 업체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어떤 딴 회사를 통해서 우회해서 뭐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 물어보는 이제 케이스도 있어서 이제 살짝 다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온북 사업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게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보통을 하는 게 드라이버 대 드라이버로 매핑은 이제 로컬에 있는 드라이버하고 VD 상에 있는 드라이버를 그냥 1대1로 매핑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크게 이제 그것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드라이버가 이제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로컬에서 뭐 데이터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밑에 로컬에 있는 IO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문제는 이러한 화상 솔루션이 가상화 VDI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VD에 올리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뭐 PT에서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70메가 bps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발생을 하는데 회의 한 10명 정도 하면은 네트워크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커널 드라이버를 통해서 로컬에 있는 웹캠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가상화 버추얼 PC에 있는 그쪽으로 올려서 굉장히 라이트한 트래픽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작게는 2메가, 4메가 bps 정도 발생을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북 사업 행안부의 온북에서도 뭐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런 퀄리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 환경들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이러한 업무 환경이 변할지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언제 이러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 지금 올해는 이제 워케이션이 이제 많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워케이션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이제 어떤 지자체나 뭐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 아니면 이런 데서 한 팀이나 아니면은 한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워케이션을 내려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디스테이션이나 이러한 저희 솔루션이 이제 하이퍼워크가 여기에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이퍼워크는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소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하이퍼워크 디스테이션은 회사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은 외부에 나가서도 업무의 영속성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3D 고사양 작업을 또 가능해졌습니다. 이 스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워케이션을 내려간다고 했을 때 무거운 PC를 회사에서 들고 제주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D스테이션으로 간단한 저사양의 노트북을 통해서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업무를 간단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워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다스를 통해서 VDI를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한 팀원이 한 10명에서 아니면 20명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간단한 그러니까 웹포탈 프로비전을 통해서 VD를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Anytime, Anywhere, Any Device 다스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워크 환경이 이게 보면은 이제 구성도인데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고 재택 환경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VD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넥스트 빅띵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 정책 고도화, 이제 보안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저희 드라이버들도 있었고 이제 저희 프로토콜도 이제 뭐 오래됐고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고도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책의 고도화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사용성, 편의성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뭐 어떤 정책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ATC-X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ATC 4.0이 있는데 이러한 호환성을 지금 모두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정확히 말하자 그러면은 저희는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D스테이션 X입니다. 이제 10 버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호환성을 모두 버리고 이제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결단을 하고 갈 수 있던 것은 이제 대표님의 결단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여의 시간을 이제 이쪽에 투입이 돼서 이제 다른 이제 상업 활동이나 이제 서포트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개발자의 한 70% 이상이 이쪽으로 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비용과 투자를 이제 뭐 대표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뒤집고 갈아엎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환성을 모두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프로토콜이나 엔진적인 요소들은 저희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듈의 설계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동안 고도화되었던 이제 레가시 설계를 모두 버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굉장히 복잡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요청이 들어오나 그러면은 뭐 이런 사유로 안 되고 뭐 이런 사유로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경량화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단순화해서 그런 확장성도 굉장히 높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엔지니어들도 쉽게 접근을 해서 빨리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이제 그러한 방안들로 저희가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기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내용으로 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굉장히 대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대비라 저희가 올 가을에 테크데이를 합니다. 그때 이제 더 깊은 얘기 저희가 이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